안녕하세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치권에서 대통령 후보를 두고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인격장애인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특정 후보를 두고 소시오패스니 검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진단하느니 하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바로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그럼 과연 소시오패스는 어떤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과연 정치권에서 말하는 소시오패스가 맞는지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물론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고요. 본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시청만 하시면서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과연 소시오패스란 어떤 증상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죠. 소시오패스의 예로는 전에 방영한 드라마 추적자에서 배우 김상중이 연기했던 인물 강동윤을 들 수 있는데요. 강동윤은 평소에는 너그럽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동, 심지어 살인도 스스럼없이 저지르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영화 케빈에 대하여 알죠. 여기에 나오는 아들 케빈인데요. 케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양같이 행동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소시오패스 캐릭터라고 하죠. 소시오패스는 우리 가족 중에, 학교에, 혹은 직장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존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에 비해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 인구의 4% 정도가 소시오패스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이 소시오패스죠. 심리학자인 마샤 스타우트의 말을 빌자면 그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알아야 한답니다. 그럼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잘 위장하면서 감정 조절이 뛰어나고요. 또 인생을 이겨야 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타켓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또 매우 계산적이죠.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릴 때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재미삼아 했답니다. 예를 들면 동물학대나 블레기 이런 게 되겠지요. 그리고 쉽게 지루함을 느끼며 자극 욕구가 강해서 새롭고 위험한 과제를 흥미로워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나 반성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이번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도 피해자다 이러면서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한답니다. 또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자주 쓰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고 적극적이고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이와 다르게 소시오패스는 남들과 다르지 않는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유년기 시절의 사회나 환경적 결핍 요인에 의해서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된답니다. 두 번째, 사이코패스는 자기 감정에 미숙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극도의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감정 조절에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용하고요.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순한 양처럼 행동하고 선한 미소를 짓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푼다네요. 세 번째, 사이코패스는 끔찍한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고 자신의 무서운 기질을 드러내지만 소시오패스는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존재하면서
계산적이고 치밀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른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기질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지만 소시오패스는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도 유년기 시절의 환경적 요인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게 될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사이코패스는 윤리나 법적 개념이 없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 구별할 수 없지만 소시오패스는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른다네요. 일부 학자들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를 원인에 대한 학문의 견해 차이로 이 두 성격 장애를 구분하는데요. 사이코패스는 주로 상담이나 임상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생물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성격 장애고, 반면 소시오패스는 유년 시절의 환경 결핍 요인, 예를 들면 심각한 트라우마나 학대 등이 되겠죠.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회심리나 사회복지계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네요. 즉,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이유로 소시오패스는 자라온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과연 요즘 핫 이슈인 대통령 후보도 앞에서 언급한 그런 소시오패스가 맞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같은 인격장애에 속한답니다. 미국 정신의학에서 발표한 진단기준 DSM-IV에서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라는 진단명 혹은 병명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 둘을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통합하여 진단하고 있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율을 따르지 않고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를 칭하죠. 또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진단 기준에서도 소시오패스를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규명하고 있답니다. 과거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미네소타 다면성 성격 검사가 사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임상 인터뷰, 행동 검사, 과거의 히스토리,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모두 종합하여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진단한답니다. 소시오패스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죠.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소시오패스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사이코패스는 생물학적, 유전적 원인에 의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소시오패스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죠. 또 소시오패스는 유년기 시절에 학대나 방임 이런 걸 겪으면서 자신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과 타인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이 생기고 이러한 감정들과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더 비도덕적 행동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성공지향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강해지면 소시오패스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성공지향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해지면 소시오패스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답니다. 그러므로 소시오패스 예방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자기의 정체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성립되는 유년기에 부모와 사회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받고 도덕심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소시오패스의 발현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한 양심이나 배려, 봉사가 칭찬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겠죠. 남을 이용하고 거짓을 일삼아도 오로지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반대로 양심껏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현재의 경쟁사회에서는 소시오패스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시오패스 치료 방법으로는 유아나 아동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심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다고 했죠. 그러나 사이코패스와 비슷하게 소시오패스는 심리치료 이후에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개인마다 원인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힘든다고 하죠. 하지만 소시오패스의 기질이나 성격보다는 행동을 초점으로 한 행동치료가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행동치료의 목표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일시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돈에 욕심이 많은 사기꾼 소시오패스에게는 계속 사기를 하면 당분간은 재산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재산을 압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키면 적어도 사기를 치는 행동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소시오패스 증상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생겨난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불안 같은 심리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소시오패스적 행동을 줄이고자 하는 심리치료적 접근도 이용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미 소시오패스 성향이 굳어져 버린 어른의 경우에는 그 예후는 매우 부정적이라 하여 유아나 아동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소시오패스는 임상 인터뷰나 행동검사, 과거의 히스토리,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 검사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행동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요즘 뜨거운 감자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